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디지털 영상 활용 백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보정하는 대표적인 전문 앱 스냅시드를 설치한 다음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는지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홈 화면을 보실까요? 자, 그럼 스마트폰 홈 화면 보셨을까요? 자, 스마트폰 홈 화면 보셨다면 먼저 스냅시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 홈 화면에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있는가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가 있다면 바로 터치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플레이스토어가 안 보이신다면 자, 홈 화면에서 이렇게 위로 드래그. 자, 그러면은 모든 앱이 나타나죠. 플레이스토어 또한 기본 앱이다 보니 이렇게 모든 앱이 표시되는 화면 안에서도 첫 번째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찾으셨나요? 자, 플레이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 자,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스냅시드를 검색하기 위해서 상단에 검색 메뉴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이 상단을 직접 터치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스냅시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상단 마이크를 터치하고 스냅시드라고 말하시면 되세요. 자, 상단 마이크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스냅시드. 자, 스냅시드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마이크가 불편하시다면 상단의 검색창에 직접 터치해서 키패드로 스냅시드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옆에 돋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냅시드라고 해서 나뭇잎 모양의 아이콘 보이실까요? 자, 이 앱이 우리가 찾는 스냅시드라고 하는 앱입니다. 자, 보시면 1억 이상의 많은 사용자가 다운받은 앱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 스냅시드의 좋은 점은 이렇게 다른 앱을 구경을 해보시면 광고라고 적어져 있거나 인앱 구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해당하는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조그만한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특정한 기능을 쓰다 보면 광고를 봐야만 해당하는 메뉴가 풀리기도 합니다. 또는 고급 기능을 좀 사용해야겠다 그러시면 추가 결제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냅시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전부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화면의 위아래 어디든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진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시드는 무료로 사용하는 앱에서 광고 없이 추가 결제 없이 사용하는 앱으로 최고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이 설치를 터치하셔가지고 스냅시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에 터치. 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 스냅시드가 설치가 되실 거고요. 자, 설치가 끝나셨나요? 자, 설치가 끝나셨다면 여기 열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에 터치.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스냅시드의 시작 화면입니다. 큰 화면 한가운데 이 더하기 모양의 열기라고 하는 표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 보시면
화면 어디를 터치하든 사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서 색감도 조정해보고 자르기, 필터 또는 텍스트 입력 등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사진을 불러와서 본격적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의 가운데 더하기를 터치하셔도 되고 위쪽이나 아래쪽 편하신 곳을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치. 자, 스냅시드 앱을 처음 설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스냅시드에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허용해달라라는 요청 메시지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허용을 터치하셔야만 갤러리에 접근해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에 허용을 터치. 자, 그럼 최근에 저장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최근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실까요? 자, 최근에 저장된 사진이 아닌 모든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이 갤러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해 주시면 내가 저장한 모든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갤러리에 터치. 자, 우리 갤러리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와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저장한 사진부터 그 아래쪽에 앨범이라고 해서 분류되어 있는 유형에서 사진을 고르실 수도 있죠. 자, 사진을 쭉 보시다가 보정이 필요한 사진을 한 장 터치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자, 드디어 스냅시드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자, 도구라고 하는 메뉴, 그 다음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는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혹시 스타일이 저처럼 안 보인다 그러시면 이렇게 터치하면 표시가 되고 또 터치하면 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위에 하나하나 작은 이미지로 가로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또 다른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 선택한 사진을 기준으로 약간씩 색이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표시된 이런 이미지 중에 하나를 터치해 볼게요. 자, 터치를 해봤더니 사진의 색이 약간 달라지는 거 보이실까요? 또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하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색이 더 많이 달라졌네요. 또 이렇게 구경해 보다가 하나를 터치.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의 색이 달라지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보정하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가 현재 유지라고 해서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원본 사진으로 되돌아오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하나씩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공하고 있는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사진의 색이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스타일은 스냅시드에서 제공하는 자동 보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약간 거칠게 표현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르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필터라고도 합니다. 이 스타일은 자동 보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조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주어져 있는 걸 그냥 클릭만으로 바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터치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색감이 있다 그러시면 우리 요 아래쪽에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이 스타일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시면 현재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굳이 이 안에 있는 스타일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겠다 그러시면 여기 있는 이 X자 버튼으로 취소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 기능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 버튼 터치하셔가지고 취소.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도구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구는 사진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나하나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곳이죠. 자, 그럼 도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메뉴가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보시면은 기본 보정, 선명도, 커브 해가지고 각각의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전부는 아니에요. 자, 이 도구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안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즉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여기 마지막에 적어져 있는 메뉴가 텍스트, 프레임. 자, 이렇게 메뉴가 적어져 있다 그러시면 마지막 메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구에 있는 모든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메뉴들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사진을 보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진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메뉴를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메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진을 보정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보정법을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보고 계시는 도구 화면을 맞춰서 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의 아래쪽이 저처럼 텍스트나 프레임이라고 적어져 있다면, 자, 이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기본 보정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현재 도구 메뉴의 위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뉴 중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메뉴는 이 회전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회전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셨나요? 자, 이 메뉴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을 때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셨다면 이 회전 메뉴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내선 없이 촬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는 상황이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하셨거나 또는 대각선 방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수직 수평이 삐뚤게 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수평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으세요. 자, 그럼 여기
회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에 터치. 자, 지금 제가 선택해둔 사진은 수평을 맞추지 않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전 메뉴를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오니까요. 자동으로 기준을 찾아서 수평을 맞춰줬습니다. 여기 위쪽을 보시면 각도 조정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10도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은 0이라고 표시가 돼야 각도가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0이라고 표시가 돼야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저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각도가 조정이 되었어요. 즉 이 부분은 사진 안에서 수직이나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뭔가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자동으로 각도를 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은 별도의 각도가 조정되지 않고 여기가 0이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수평이 잘 맞은 사진이거나 아님 사진에서 수직 수평의 기준점을 잡지 못해서 자동으로 각도가 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각도가 조정이 되어 있을 때 또는 조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직접 회전을 해서 각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화면 안에서 좌우로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화면 안에서 가로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화면 안에서 사진이 회전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움직이는 대로, 즉 가로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사진이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 윗부분에 각도 조정이라고 해서요. 최대 최소값이 마이너스 45도 또는 해당하는 값이 45도라고 나와 있어요. 즉 각도를 현재 각각 45도씩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의 각도를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시면 이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평의 각도를 내가 직접 맞추고 싶다 그러시면 화면 안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되세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화면 안에서 손을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대로 각도가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각도가 미세한 각도가 아니라 90도라고 하는 각도로 조절을 하고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즉 가로로 찍은 사진을 세로로 만들거나 반대로 세로로 찍은 사진을 가로 방향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모양의 회전하는 화살표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은 90도씩 사진이 회전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좌우 반전 버튼입니다. 자, 한번 터치를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좌우 반전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자, 사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자, 다시 터치. 자, 원래 방향으로 왔습니다. 좌우 방향을 바꿔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자, 이렇게 좌우 반전 버튼을 활용을 하셔서 사진의 방향을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원래 상태 방향으로 바꿀 거고요. 현재 이 사진은 각도를 90도로 돌리는 사진은 아니죠. 이렇게 각도가 90도로 돌아가 버리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요. 저는 사진에 수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수평을 좀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각도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자, 저는 아래쪽에 있는 완료 이 체크 버튼을 눌러서 회전의 메뉴는 완료하겠습니다. 자, 각도 조정이 다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체크 버튼 눌러서 완료.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요, 찍을 때 안 보였던 물체가 같이 찍혀 있네요. 먼 곳을 보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녹색 물체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이번에도 도구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도구에 터치. 자, 아래쪽에서 위로 또 메뉴가 올라오죠. 자, 여기에 있는 자르기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르기 메뉴 찾으셨다면 자르기에 터치. 자, 이처럼 사진을 찍을 때 안 보이던 부분이 나중에 확인했을 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자리를 좀 잘라서 사진의 구도를 변경할 때도 이 자르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 자르기 도구의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작은 사각형들이 하나하나 배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3대2, 4대3 또는 5대4, 16대9 이런 형식으로 사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율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르기 하실 때 특정한 비율로 자르기를 해야 한다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유 형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진의 영역에서 보시면은 여기 모서리가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점이 조절점이라고 해서 우리 자르기 하시는 데 있어서 조절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직접 움직여 주시면 현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르기점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안쪽에 밝은 영역은 남는 영역, 자, 바깥쪽에 흐릿한 영역은 지워지는, 즉 잘려서 사라지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아래쪽 한번 봐볼게요. 자, 아래쪽에 지금 조절 비율 선택하는 메뉴가 사라졌네요. 자, 여기에 이 사각형 버튼을 터치하시면 다시 조절하는 조절 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본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원본을 선택을 했더니 제가 조절해 놓은 조절점의 위치가 약간 움직여졌습니다. 즉, 자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원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르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찍어 놓은 이 사진이 4대3 비율일 수도 있고 16대9 비율일 수도 있어요. 또는 와이드 촬영을 하면 또 다른 비율로 촬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비율은 유지를 하면서 크기를 조절해서 자르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 조절점을 움직여 보시면 내 맘대로 이 조절 사각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조금 더 가늘고 길게 움직이고 싶어도 딱 정해진 비율 안에서만 크기가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르기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동그라미 모양의 이 화살표 버튼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동그라미 모양의 화살표 버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은 가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가로로 촬영한 이 사진을 세로로 촬영한 사진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르기를 할 때 세로 방향의 자르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메뉴 버튼이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의 화살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터치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현재 자르기 조절점이 이렇게 길쭉한 세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안에서 움직이면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세로 방향의 사진이 되게끔 만드실 수도 있어요. 즉, 사진 한 장을 잘 촬영을 하셔가지고 가로 방향에서 자르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자르기를 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세로 방향으로 촬영한 것처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저는 가로 방향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을 다시 터치. 가로 방향으로 조절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해서 남는 영역을 선택을 할 건데요. 목적은 아래에 있었던 이 녹색 부분, 이 부분을 잘라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왕에 자르기를 하시면서 그냥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또는 이 안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점을 잘 맞춰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구도를 찾아가지고 자르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포인트점을 한번 맞춰 보신 다음에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위치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점을 한번 맞춰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겠습니다. 체크에 터치. 자, 이렇게 자르기를 통해서 보기 싫은 부분도 사진에서 제거하면서 구도까지 약간 변경을 해봤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되었네요. 자, 현재 우리가 기본 보정법 중에 정말 기본이 되는 회전과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해 보셨어요. 네, 방금 사용한 이 메뉴를 취소하고 다시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위에 우리 오른쪽 윗부분에 사각형과 화살표가 달려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터치. 자, 실행 취소 또는 되돌리기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 취소는 방금 한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 하나만 취소가 돼요. 자, 여기 되돌리기는 지금까지 한 모든 작업이 다 취소가 되고 원본으로 되돌리는 게 되돌리기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하실 때 그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르기와 회전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 스냅시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의 색감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도구 메뉴를 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 도구 메뉴에 터치. 자, 이 도구 메뉴에 들어있는 많은 메뉴 중에 우리 가장 첫 번째 보시면 기본 보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에 있다라는 건 정말 기본이면서 이 스냅시드에서 꼭 사용하라고 배치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기본 보정은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이 되는 걸로 이 기본 보정만 잘 사용을 하셔도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보정에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자, 기본 보정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해당하는 화면의 위쪽 한번 봐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지금 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밝기를 조절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스냅시드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즉, 드래그라고 하는 방향을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거나 또는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즉, 모든 보정 작업의 기본은 좌우로 드래그 하시는 것과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밝기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화면 안에서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기 밝기라고 하는 곳에 숫자 변하는 거 확인되실까요? 즉, 위에 있는 이 가느다란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저 밝기 부분의 파란색 막대가 커지면서 밝기의 숫자 값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반대로 밝기의 파란 막대가 왼쪽이 길어지면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서 밝기라고 하는 이 메뉴의 값을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드래그를 잘 해주시면 기본 방법 조절하는 메뉴가 일단 사용이 하나 되실 건데요. 이때 좌우로만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화면을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시면 지금 저처럼 앞에 밝기 대비 채도해가지고 글자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확인되실까요? 자, 이 화면 안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밝기라고 되어 있던 메뉴가 각각 이 파란색 글자가 있는 위치의 메뉴로 옮겨지면서 하나하나 선택이 변경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위로 드래그 하시거나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서 메뉴 선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보정 화면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위에가 밝기라고 표시가 되지만 화면 안에서 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메뉴를 또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밝기라고 하는 부분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저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서 다른 메뉴가 선택이 되셨다면 다시 이렇게 밝기라고 하는 메뉴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게끔 위아래를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자, 밝기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파란색이 되게끔 움직이셔서 손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밝기는 0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기본적인 밝기, 즉 현재 이 사진의 가장 기본 밝기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보셨을 때, 자,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밝기에 있는 숫자 값이 커지죠. 자, 밝기에 있는 숫자 값이 커지면서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버리시면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가 되실 건데요. 자, 이때 100에 해당하는 숫자의 사진의 결과를 보시면 너무 과하게, 너무 하얗게 사진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노출이 너무 오버된 결과에 사진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반대로 밝기를 마이너스로 쭉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밝기는 이렇게 숫자 값을 키워주시면 어두운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올려서 밝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밝기를 낮추면 밝은 영역을 어두운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서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한 사진의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 사진이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값도 다르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부족한 날, 흐린 날에는 약간 어둡게 촬영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밝기를 한 요렇게 50 정도로 키워주시고 반대로 날씨가 좋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셨다면 이렇게 50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한 20에서 30 정도의 밝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시다 보면 과연 원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 하나가 반절로 쪼개진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즉 원본과 비교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원본 비교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버튼은 터치하고 있으면 원본이 보여지고 손을 딱 놓으시면 수정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즉 터치하고 있으면 밝기가 0인 상태로 보여지는 거고 손을 딱 놓으시면 현재 밝기 조절한 그 값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원본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세요. 자, 이제 밝기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보셨다면 이제 다른 메뉴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 조정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메뉴이기도 하고 사진을 보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진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사진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분위기를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에 따라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 안에서 자,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려 볼게요. 자, 위로 쓸어 올려서 이 파란색의 위치가 분위기에 있게끔 자,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신 다음에 파란색의 표시가 분위기 메뉴에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딱 되셨다면 우리 지금 위에 분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사진 안에서 한번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분위기라고 하는 숫자 값이 올라가면서 사진의 채도와 대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다른 분위기가 되죠. 즉 숫자 분위기에 해당하는 조정값이 플러스로 올라가면 대비와 채도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서 분위기가 강한 느낌이 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숫자 값이 작아지면 채도와 대비가 약하게 조정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현재 내 사진을 보면서 이 분위기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사진에 따라 플러스 방향이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이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움직여 보시면서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분위기만 살짝 조절을 해보셔도 우리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 색감이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원본과 분위기를 이렇게 조절을 비교해 보시면 색감이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각각 움직여 보시면서 현재 내 사진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더 어울리겠다 하는 방향을 찾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분위기의 숫자 값을 조정을 하면 조정되는 게 대비와 채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비하고 채도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의 위아래에서 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파란색의 위치를 대비로 한번 맞춰주시게요. 자,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파란색의 위치가 대비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비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선택이 되셨다면 또 화면 안에서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숫자 값이 커지죠. 자,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로 변하면서 현재 사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으실 겁니다. 자, 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숫자 값이 커지면 명암 차이가 늘어나고, 자, 대비가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명암 차이가 줄어듭니다. 즉, 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숫자를 올리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하고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암차가 훨씬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어두운 곳은 덜 어둡게 하고 밝은 곳도 덜 밝게 해요. 그래서 명암 차이가 약간 이 뚜렷한 느낌이 안 나고 약간 흐린 듯한 느낌으로 색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좀 강한 또렷한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대비값을 플러스 방향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화면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번에는 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도가 이렇게 파란색이 되게끔 위로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자, 채도가 파란색이 딱 되었다면 손을 놓으셔서 위에 메뉴가 채도가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채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진 3개의 선명도를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숫자 값을 키우면 색채의 선명도가 올라가면서 파란색이 더 파랗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색의 선명함이 좀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으로 움직이면 색의 선명함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회색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흑백 사진의 작업을 해봐야겠다 그러실 때는 이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 주시고 대비를 좀 플러스 값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명암차가 뚜렷한 흑백 사진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도라고 하는 부분은 색의 선명함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과하게 플러스 100까지 올려버리시면 색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좀 인위적인, 자기적인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00까지 올리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보셔가지고 해당하는 사진의 원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현재 내 사진의 색감이 얼만큼 변화했는가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메뉴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안쪽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메뉴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메뉴는 보시면은 음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두 개의 메뉴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에 파란색이 딱 되면 손을 놔주시고, 자,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는 밝은 영역에서의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우리 사진에서 유독 밝게 찍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이런 풍경 사진이다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늘 쪽이나 또는 물결에서도 좀 밝게 찍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밝게 할 건가 어둡게 할 건가 조절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밝은 부분이 더 밝게 조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밝은 부분이 좀 더 어둡게 보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만 별도로 조절하는 메뉴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찍으실 때 아주 하얗게 찍히는 부분은 색 정보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은 아예 하얗게
하얗게 찍히는 영역은 이 색감 보정 자체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밝은 영역을 조절한다라고 하지만 아주 하얗게 찍힌 영역은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와 반대되는 메뉴가 음영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럼 음영 메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음영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의 글자가 파란색이 되면 손을 딱 놔주시고, 자, 음영은 하이라이트와는 반대로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할 건가 밝게 할 건가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실 때 좀 빛이 부족한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 아예 해를 등지고 찍어서 얼굴이 좀 어둡게 찍힐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해 보시는 메뉴가 이 음영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일명 역광 보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어두운 영역을 밝게 표현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고, 반대로 더 어둡게 하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는 건데, 자, 현재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음영을 마이너스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사진에 좀 더 진한 색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더 어둡게 표시가 되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또렷하게 만듦으로써 대비차를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메뉴가 따뜻함이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따뜻함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메뉴는 일종의 사진의 색 온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 자, 화면 안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사진의 따뜻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약간 노란 색감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진이 노랗게 표현이 되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따뜻함의 반대가 되는 차가움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더 파랗게 만들거나 또는 반대로 노랗게 만들 때 이 따뜻함에서 값을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란 하늘을 더 파랗게 또는 이런 식의 파란 바다를 더 파랗게 만들어야겠다 그러시면 따뜻함을 마이너스로 조절하시면 더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각각 기본 보정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사용을 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메뉴를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진에 따라서 적절하게 혼합해서 조절하시면 되세요. 즉, 내가 이 사진에 어떠한 색감을 넣어야 할 건가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먼저 분위기를 손대시는 겁니다. 즉, 분위기에 있어서의 값을 먼저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밝기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색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실 때 채도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이라이트와 음영을 조절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보정의 작업이 되시는 겁니다. 따뜻함은 내가 사진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보시게 되면 원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정을 하실 때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보정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체크를 터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우리 체크에 터치. 자, 이제 사진에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스냅시드는
사진에 글자를 넣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 메뉴가 다른 앱들에 비해 부족해요. 스냅시드의 주 목적은 이 사진 자체의 색감을 보정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을 보정하거나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냅시드는 딱 기본만 제공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아래쪽에 있는 도구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도구 메뉴에 터치.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메뉴가 쭉 펼쳐지죠? 요 안에서 텍스트 입력하는 메뉴를 찾아보실 건데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메뉴는 우리 화면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해주셔야,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 해주셔야 마지막 부분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으세요. 자, 텍스트 메뉴 우리 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찾으셨다면 텍스트 메뉴에 터치. 자, 그러면은 현재 이런 문구가 하나 표시가 될 겁니다. 스타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좀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문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에 터치. 자, 그러면은 사진 안에 스타일이 하나 선택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움직였을 때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스타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유형들만 가져다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게 스냅시드의 특징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스타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우리 사진 안에 보여지고 있는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여기를 2번 탭하세요. 요 문구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스타일들을 터치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유형을 하나 고르시면 되시는데, 자, 이렇게 터치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스타일에 제한이 있다라고 안내해놨던 내용입니다. 자, 터치가 안 되는 스타일들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주어져 있는 스타일들을 터치해 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이런 스타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면 사진 안에 이렇게 문구가 표시되고 있죠. 자,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여기를 2번 탭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2번 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따닥. 자, 텍스트를 변경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메뉴를 띄웠습니다. 자, 기존에 적어져 있는 글자는 지우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내가 넣고 싶은 문구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확인에 터치.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글자가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글자의 위치는 해당하는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 크기와 회전은 손가락 2개를 해당하는 글자를 손가락 2개로 오므리고 벌리고 돌리고 하면서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또는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색상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쪽에 이렇게 팔레트 모양의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팔레트 모양의 버튼에 터치하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색상 외에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가로 방향으로 넘기면서 색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현재 사진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색상을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원하는 색을 찾아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사진 안에 들어가는 글자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물방울 모양 버튼 보이실까요? 자, 물방울 모양 버튼에 터치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 물방울 모양의 버튼은 현재 이 글자의 흐림 정도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을 이 나와 있는 가로 방향의 조절바를 움직여서 해당하는 조절바를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시면 글자가 흐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글자가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조절바를 움직이시면 글자를 흐리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 반전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실까요? 자, 이 반전이라고 하는 글자에 한번 터치해 보시게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사진과 글자의 색이 약간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는 흐림 정도를 강하게 해놔서 다시 글자를 선명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글자에 있었던 색상 영역에 사진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형식으로 반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반전에 터치해서 원래 사진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적당하게 조절을 한번 해 보셨다면 아래쪽에 체크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체크 버튼 눌러서 완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제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에 터치. 자, 내보내기에 터치하시면 이렇게 저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저장 문구 보시면 사진의 사본을 만듭니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스냅시드에서 보정한 사진을 별도로 하나 더 저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저장에 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에 터치.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스냅시드는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쪽에 있는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스냅시드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버튼에 터치. 자, 스냅시드는 종료를 해주시고요.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시겠다 그러시면 우리 갤러리를 찾아서 터치해 보시게요. 스냅시드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는 별도로 앨범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시게 되면 자, 앨범 속에 다양한 분류 방식의 앨범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별도로 이렇게 스냅시드라고 하는 앨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시드라고 하는 앨범을 터치하시면 스냅시드에서 저장해 보셨던 사진을 여기에서 바로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스냅시드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